보세요. 곡선 너랑 xy 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넓이, 그 다음에 너의 넓이 각각 1대 2죠. 상수 p의 값을 구해달래요. 그림을 그려보면 자, 이차함수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부분의 넓이가 1대 2라는 거잖아, 지금 여기가. 근데 잘 생각해보면 얘가 이제 이차함수이기 때문에 너에 대해서 대칭일 거예요. 그럼 반 갈라보면 사실은 1대 1이겠죠? 이렇게. 즉 너랑 넓이가 같겠죠, 그죠? 그럼 내가 지금 요 이차함수인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p라는 요 함수가 있는데, 요 함수가 여기가 지금 대칭축이 3일 것이고, 그러면 0부터 3까지 이 함수를 정적분을 하면 이 부분은 양수로 나올 것이고, 이 부분은 음수로 나오면서 그 정적분 값이 정확하게 0이 나와야 되죠. 이렇게. 왜냐면 정적분이라는 건 넓이를 뜻하되 부호를 봐줘야 된다고 그랬잖아. 너는 플러스로 너는 마이너스로 나오겠죠. 근데 넓이가 같으니까 정적분이 0이 나와요. 요거 정적분 계산하면 P값이 바로 나오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다음에 15번은 숙제에 존나 똑같이 있었던 그런 문제인데 여전히 틀렸기 때문에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K, 여기가 E, 우리가 넓이의 합이 최소가 되는 거죠? 이만큼, 이만큼. 얘는 그냥 넓이 공식 쓰면 될 것 같고, 넓이 공식 쓰면 얼마나? 그렇죠. 더하기. 얘는 그냥 정적분 하셔도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K부터 2까지 주어진 함수인 X제곱 빼기 KX를 그냥 정적분을 하시면 돼요. 식을 정리를 해보면 K에 관한 3차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너가 3분의 X3승 2분의 KX제곱인데 K 넣고 2 넣고 빼는 거죠? 그럼 너는 6분의 너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K3승이죠? 그럼 마이너스 이렇게 써도 되나요? 그 다음에 요거 다시 마이너스에 2분의 K3승인데 플러스죠? 그리고 다시 플러스가 되면서 다시 플러스 3분의 K3승이 됩니다. 여기다 K를 넣은 거예요 지금. 여기다 K를 넣어봐. 그럼 요거 3분의 K3승 나오지. 요게 2분의 K 곱하기 K제곱이라서 2분의 K3승 나오지. 이만큼이 마이너스 6분의 K3승이 나오는데 밑에 거니까 빼는 거잖아. 여기서 마이너스 6분의 K3승을 뺀 거니까 플러스 3분의 K3승이 되는 거고 2를 갖다 넣어주시면 더하기 3분의 8 마이너스 2K인가요? 얘가 이제 3차식인데 너의 최대 최소를 보고 싶으니까 너를 미분을 해서 K제곱 빼기 2는 0 이렇게 나오겠죠. K값이 루트 2일 때가 그 값이 나온다. 최소가 되더라. 대입하시면 끝이죠? 17번. 17번은 어디 보자. 간단해 보이는데 일단 이차함수랑 두 직선 yx 플러스 yx 빼기 둘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지금 2x제곱 플러스 3x와 마이너스 2 너랑 너는 x 플러스 2 너는 x 마이너스 2 각각 너와 너를 보는 건데 요거 이제 넘어가서 인수분해 해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자 2x제곱 더하기 2x 빼기 4 나오죠. 그러니까 근이 뭐뭐 나와? 마이너스 2랑 1이 나오겠죠. 1. 자, 봐봐, 봐봐. 자, 봐봐. 잘 보세요. 이거 2, 너가 마이너스 4,
2로 나눴어. 1 마이죠? 1 마이야. 그럼 인수분해가 되면 플러스 2 마이너스 1인데 근이니까 마이너스 2와 플러스 1이겠죠. 이 정도 암산이 안 된다고?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두근 조용 마이너스 2와 1이 나와요. 얘는 쉽죠? 마이 날라가고 요거 넘어가면 2x제곱 더하기 2x니까 0과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자, 그럼 사실은 어떤 상황인 거냐면 이차 함수가 요렇게 있어서 평행한 직선이 있는데 요래요래 생겨서 이 부분에 넓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너가 각각 마이 1, 마일 0 이렇게 된다고. 그럼 넓이 공식을 써보면 요만큼은 너랑 너를 가지고 넓이 공식 쓰는 거고 요만큼은 얘랑 얘를 가지고 넓이 공식을 쓰는 거고 그럼 6분의 1로 묶어주시면 너의 3승 이거 끝이죠. 너무 쉽고 18번 18 옛날에 무슨 연도 중에서 이상한 년 있었는데 그렇죠. 맞아. 병신년이 몇 년이었죠? 2016년? 진짜 오래됐다. 2018년이야? 야, 오늘이 무슨 년이냐? 올해가. 2022년. 혹시 아니? 이게 원래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다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를 가지고 총 12개와 10개의 최소 공배수인 60개마다 돌아가거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갑오년, 무슨 년 해서 한 개씩 올라 넘어간단 말이야. 그래? 무슨 년? 야, 오늘이 무슨 올해가 돼지해 아닌가? 황금돼지해가 있었는데 황금돼지? 2011년? 잠깐만, 내가 83년, 내가 돼지잖아. 웃어? 웃어? 돼지야. 실제로 돼지예요. 돼지, 돼지인데, 음, 잠깐만. 되게 좋아요. 뒤에 부딪히지 마라. 녹화 중이니까 부딪히지 마. 잠깐만. 내가 만 39. 아니야, 3년 전이 돼지네, 3년 전. 벌써 3년이나 됐어. 왜냐면 아니다. 내가 만 38이구나. 2년 전이다, 2년 전. 2년 전이 그러면 돼지해였어요, 돼지해. 무슨 해지? 무슨, 무술. 3년 전이 무술인가 보다. 3년 전이 무술. 그럼 병신이면 술. 5년 전이네. 병신년이 5년 전이네. 2017년. 어쨌거나. 자, 아무튼 18. 자, 어쨌거나 역함수랑 fx의 그래프죠. 근데 요 정적분을 줬어요. 그랬을 때 요 도형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했고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가 1, 여기가 5죠. 어차피 fx와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항상 무엇을 보조선으로 이용하셔야 되냐면 yx를 이용을 하셔야 돼요. 즉 사실은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 fx와 yx로 둘러싸인 넓이인 이 부분을 구하고 싶은 거야. 사실은 여기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즉 내가 구하고 싶은 건 fx에서 yx를 빼는 거야? x에서 fx를 빼는 거야? fx가 아래 거예요 지금. 이렇게. 즉 fx를 yx에서 빼는 거죠. 즉 x 빼기 fx 이걸 구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정적분을 내가 구하고 싶어. 1부터 5까지. 그것의 2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너랑 넓이가 같으니까. 그죠? 근데 따로따로 정적분할 수 있잖아. fx 정적분한 게 여기서 나오는 9라고 했고
x라는 것을 정적분을 하면 2분의, 그렇죠? x제곱에다가 5 넣고 1 넣고 뺄 텐데 제곱하고 제곱해서 빼면, 그죠? 그럼 답은 6이죠. 쉽죠? 20번. 이번에는 fx 3차 함수 너랑 너의 접선 중 길이가 최대인 직선의 접점이 P라고 했고, 어떤 gx가 있는데 이 그래프가 점 P를 지날 때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래? 라고 하고 있죠. 일단 그림을 한번 봅시다. 3차 함수가 도함수를 좀 구해볼게요. f'x는 마이너스에 2분의 1 x제곱 더하기 2x, 즉 대칭축이 어디에 있냐면 2에 있죠, 그죠? 이렇게 생겼죠. 이게 너의 도함수야. 2에서 기울기가 얼마예요? 2 들어가면 4 빼기 2니까 2가 나오네요, 그죠? 즉 우리 3차 함수 fx는 사실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겨서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크고 이때 기울기가 2라는 거예요. 너의 x좌표가 2인 상황. 자, 이렇게 생긴 거고, 그때 요 접점을 지난다며. 그럼 일단 fx가 2, 얼마인지를 알아야겠네. 2를 한번 대입해 볼까? 2, 얼마 나오죠? 2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6분의 8 더하기 4 빼기 3분의 8. 그럼 얼마야 이거? 6분의 10? 2인가? 2 나오네? 그죠? 2,1 지나가죠? 그리고 요 gx라는 녀석이 너를 지나야 돼요. 지금 2,2 지나가는 거 맞죠? 요거 마이너스 6분의 8 더하기 4 빼기 3분의 8인데 요거 합쳐주면 안 맞는 것 같은데? 2,0 아니니? 아닌가? 2배 하면 16. 그러니까 6분의 16이잖아. 6분의 24잖아. 6분의 24는 4잖아. 2,0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너가 그래서 4가 되죠? 0. 쨌거나 2,0을 지나갑니다. 그러면 gx에서의 a 값을 구할 수 있죠. gx는 2,0을 지나가야 되니까 2를 대입해보면 3분의 4 더하기 3분의 4 더하기 a는 0. 즉 3분의 1 x제곱 더하기 3분의 2x 빼기 3분의 8이 돼야 되죠. 이렇게. 그럼 정확히 2,0 지나가죠. 그죠? 이만큼이 3분의 8 빼기 3분의 8. 그럼 요 2차 함수와 요 3차 함수 fx가 어떻게 만나는지를 보려고 했는데 너를 그래서 내가 계산을 해봅시다. 지금 원래 gx와 fx 너는 이렇게 생겼는데 x 3승 x제곱 빼기 3분의 8. 딱 보니까 일단 0에서 만나죠. 그리고 2에서 만나죠. 왜냐면 2,0 지난다고 했으니까 얘가. 그리고 0 들어가도 어차피 이 부분은 서로 없어지고 연립을 했을 때 0을 둘 다 인수로 갖고 있고 2도 인수로 갖고 있어요. 너의 최고 차항의 개수가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6분의 1인데 너가 넘어오면 3분의 2가 되니? 요거 이렇게 되죠. 즉 모든 근의 합이 얼마예요? 4가 돼야 되죠. 근데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둘이 근이 첫 번째가 0, 두 번째가 2, 그럼 남아 하나는 2가 돼요. 2에서 접합니다. 그래서 너 빼기 너라는 함수는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위에 걸 뺄까요?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3차 함수
띠롤이 요건데 2에서 접하고 0에서 근을 갖는 이런 모습이 나와요. 2에서 중근을 가지니까. 그랬을 때 너의 넓이 공식 기억나? 3차 함수 넓이 공식 12분의 근데 최고창 6분의 곱하기 이만큼. 이게 누구냐면 B. 이게 A죠? 얘랑 계산하고 9를 곱하고 이게 뭐가 나오는데? 9분의 2? 빼기 A 9분의 16? 아니지? 3 곱하니까 24? 9분의 26? 그죠? 곱하기 9니까 답은 26이 나오는 거죠. 다음과 같은 함수 x제곱 더하기 x 빼기 6이 있죠. 근데 너의 역함수가 있고 그 역함수와 이와 같은 도형으로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뭐 구하는 방법 자체는 다양하겠지만 일단 그림을 간단히 그려보면 너랑 이렇게 생긴 직선이죠. 그죠? 너가 마이너스에 x 빼기 8 요쪽이 gx x제곱 더하기 2x 빼기 6 너가 y는 gx 그죠? 이쪽이 너의 역함수죠. 그래서 교점을 일단 찾아볼까요? 너랑 요 점이 정확히 꼭지점 아닌가? 여기가 내가 생각했을 때는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7일 것 같거든? 정확히 마일 콤마 마7 되는 거 맞죠? 그죠? 너가 마일 콤마 마이너스 7 그럼 너는 대칭이 된 마이너스 7 콤마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래서 원래 가운데에 이제 이렇게 y는 x라는 보조선을 두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 녀석도 찾아야겠죠? 얘는 이제 너와 너의 교점이죠. x 넘어가서 없어지면 x제곱 더하기 x 빼기 6이라서 두 실근이 마이너스 3과 2인데 그럼 넌 2,2가 되겠죠? 자, 일단 이 상태가 나오고 우리가 여기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렇게 잘라서 여기 삼각형 넓이 구하고 요거 정적분 직선에서 함수 빼서 하셔도 되고요. 근데 우리는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넓이 공식을 알기 때문에 2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구하기가 되게 쉽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보조선을 이용하면 문제를 풀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보시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가 좀 쉬워요. 이 부분의 넓이는 여기가 마이너스 1, 너가 2니까 6분의 27이라서 2분의 9가 나오나요? 이만큼이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의 넓이만 구하시면 되는데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어려울 건 없고 어차피 요 y는 x라는 직선과 너와의 교점이 있어요. 둘의 교점은 너와 너의 중점이겠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가 나오죠. 그럼 사실은 세 교점이 다 나왔기 때문에 넓이를 뭐 얼마든지 쉽게 구할 수 있고 나는 요 선분의 길이가 3루트 직각 그 다음에 요 선분의 길이가 6루트 인걸 이용을 해서 너의 넓이가 18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거 x좌표 차이가 3인데 기울기가 만실짜리라서 3루트 얘는 x좌표 차이가 6인데 기울기가 1짜리라서 6루트 기울기 1 마일이니까 직각 너 곱하기 2분의 1 하면 18 나오고 2를 더하시고 곱하기 2를 하시면 되겠다. 요 37번이 만약에
2차 함수의 형태가 아니라 예를 들면 x3승 뭐 이런 거였어. 그러면 넓이 공식을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이제 잘라가지고 구간별로 적분을 따로따로 하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건 알겠죠. 우리가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더 쉽게 본 거예요. 응? 자, 넘어갈게요. 43번. 이번에는 다음과 같이 두 곡선이 있는데 너와 너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A, 너와 너로 그다음에 직선 x는 2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B, B 빼기 A가 16일 때, 밑줄 B 빼기 A가 16일 때 지금 곡선이 두 개인데 하나는 요 밑으로 지나가는 곡선, 하나는 좀 더 위로 지나가는 곡선이죠. 이렇게. 그래서 위에 게 누구냐면 n 플러스 1, n 플러스 2, x의 n 플러스 1승이고 너가 누구냐면 n 플러스 1, x의 n승이에요. 이 상태. 중간에 x는 2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a고 너가 b라고 되어 있는데 b에서 a를 빼겠다는 거는 정적분상 어떤 형태를 정적분을 하시면 되냐면 a라는 게 지금 음수로 나와야 되잖아. b가 양수로 나와야 돼요. b가 양수로 나온다는 건 이거에서 이걸 뺀 거죠. 그래서 n 플러스 2 x의 n 플러스 1승에서 n 플러스 1 x의 n승을 뺀 것을 0부터 2까지 정적분을 하시면 정확하게 b 빼기 a가 나옵니다. 근데 얘는 정적분하기 굉장히 쉽죠. 요거 계산해 보시면 x의 n 플러스 2승 적분하면 너는 x의 n 플러스 1승 2를 갖다 넣으면 2의 n 플러스 2승 빼기 2의 n 플러스 1승이니까 2의 n 플러스 1승이죠. 그게 16인 거죠. 그 다음에 70번 b 빼기 a가 이렇게 정적분으로 표현되는 거 이해 가니 수하나? 요 부분 b 빼기 a라는 요 식이 요 정적분으로 표기가 된다는 게 이해가 가요. 지금 요 함수 뺀 거라서 이쪽에서는 얘가 더 아래 있죠.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로 나오고 이쪽 b는 플러스로 나오고. 자, 70번이 뭐였냐면 70번도 똑같아요. 감소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넓이 공식을 써서 똑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넓이 공식, 이 역함수에 대해서도 똑같이 요거 쓸 수 있어요. a부터 b까지 fx에 대한 정적분과 fa부터 fb까지 너의 역함수에 대한 정적분을 더해주면 항상 이렇게 나온다고. AFA. 너는 이제 함수가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하지가 않고 이 공식을 몰라도 그려서 충분히 풀 수는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2부터 7까지 gx에 대한 정적분을 물어보고 있고 우리가 1부터 4까지는 알고 있죠. 그럼 1부터 4까지 fx 너 더하기 이 자리를 이제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f1이 7이잖아. 즉 7이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f4가 2죠. 이렇게 너 역함수 위에 끼리 곱하고 아래 끼리 곱하고 뺀다고 해요. 그럼 1 나오는 거 맞나요? 이렇게 된다니까? 근데 구하고자 하는 거는 7부터 2가 아니라 2부터 7을 구하고 싶고 요건 이제 17이라는 거 알려줬죠? 너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6이 나오는데 뒤집으면서 답은 16이 나온다. 요 공식을 기억하세요. 요거. 필기 해놓으세요. 이거는. 됐죠? 자, 오늘은 속도, 가속도, 그 다음에 요 위치, 뭐 변화량,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는데 시간에 대한 변화율, 개념이 조금 어렵고 많기 때문에 천천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렵진 않은데 개념이 많아요. 용어 숙제하실 게 많고.
수식만 그러니까 용어만 잘 되면 사실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뭐 그런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맞아요. 그거 맞는데 이제 그게 이제 머릿속에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만 좀 풀만하고 속도가 은근히 잘 까먹는 단원입니다. 이제 잘 까먹는 단원일 수밖에 없는 게 항상 마지막 단원이니까 여러분이 숙제를 저도 안 하기 때문에 어, 모든 특강에선 마지막 단원 숙제를 안 하자. 그래서 항상 애들이 잘 못해요. 보면 항상 만국 공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이야 이제 내신이니까 또 바로 요거 끝나면 우리가 다음 수업 때부터는 내신 기출을 가지고 이제 시험을 볼 테니 그때는 속도가 계속 이제 문제 등장할 겁니다. 이제 기말고사 전범위로 계속 테스트를 볼 거니까 다음 주부터는 이제 기출로 시험을 볼 거예요. 이제까지는 기출 아닌 단원별로 봤죠. 단원별로 보면 사실은 문제 풀기가 편하죠. 왜냐면 직전에 숙제를 한 것들이 그래도 많이 나오니까. 기출은 뭐 중간고사 때 풀어봐서 알지만 사실은 조금 어렵죠. 그죠? 자, 너네 단대랑 똑같아요, 시험 기간. 음, 어? 그래, 일요일부터면 정말 대단하죠. 그럴 수 있죠. 자, 속도, 가속도, 그 다음에 거리, 그 다음에 뭐 시간에 대한 변화율 이런 것들을 좀 살필 건데 먼저 이쪽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용어에 대한 정리였죠. 용어에 대한 정리. 용어 정리만 머릿속에 잘 되셔도 뭐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 자, 일단 요 단어는 기본적으로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1차원적 운동에 대한 이야기예요. 얘는 항상 1차원적 운동에 대한 이야기예요. 1차원적 움직임. 1차원적 움직임은 뭐죠? 1차원은 뭐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몇 차원이죠? 보통 몇 차원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살고 있는 4차원이라고 부르죠. 시간축까지. 보통. 공간 도형을 3차원적이라고, 3D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죠? 평면이 2D죠? 그러면 1차원은 뭐예요? 3. 점은 0차원이죠. 그래서 선상에서의 움직임을 말해요. 직선상, 수직선상 혹은 뭐 위아래로, 뭐 좌우로 움직이는 형태를 1차원적인 움직임이라고 부르고 속도, 가속도, 거리 단원에서 다루는 것들은 특별한 예외적인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다 1차원적인 움직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뒤로 가거나 위아래로 가거나 즉 방향이 이제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앞뒤, 위아래. 2차원적인 움직임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제 방학 때 미적분을 하면서 어떤 단원이 있냐면 평면운동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평면운동이라는 단원에서는 이제 2차원적인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던 거고. 자, 그래서 일단 1차원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보통 통상 수직선상 위에서 움직임을 많이 다루고 아니면 상하 운동을 많이 다룹니다. 그 중에서도 수직선을 조금 더 많이 다루는데 수직선이라 함은 이 녀석을 말해요. 가로축 하나만 있는 이 상황을 말해요. 그럼 너는 가로축 하나니까 너는 일반적으로는 X축이라고 부르겠죠. 우리가 Y축을 합쳐준 게 이제 2차원이었던 거고 평면이었던 거고 그럼 이때 이 X축 위에 한 점에서의 위치가 있을 수 있다고. 이 녀석의 위치. 이 점이 예를 들면 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든지 좌표가 0이라든지 3이라든지 X좌표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위치라는 거는 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X, T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1차원적인 움직임과 동시에 너의 정의역은 늘 시간이 돼요. 이렇게 즉 어떤 시간이 흐를 때 1차원적인 움직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이쪽 속도, 가속도, 거리 단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t값에 따른 함수의 형태로 x를 표현한 거예요. 예컨대 x가 t는 뭐 t제곱 플러스 3t 예를 들어 이렇게 쓸 수 있잖아. t에 관한 식으로.
그죠? 그럼 0일 때는 처음엔 0에 있다가 1이 되면 뭐 4가 됐다가 뭐 2가 되면 10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위치에 대한 이야기고, 요 위치가 t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너의 변화율을 관찰한 것이 두 가지인데, 평균 변화율이 있고 순간 변화율이 있죠. 그래서 요 변화율 표현도 평균 속도가 있고 순간 속도가 있습니다. 평균 속도는 별거 없어요. 평균 속도라는 거는 총 위치의 변화량 나누기 시간의 변화죠. 구지식으로 쓴다면 x b 빼기 xa 나누기 b 빼기 a, 뭐 이런 꼴이겠죠. 순간 속도는 x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한 거예요. 그거를 조금 특별하게 그냥 v라는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별 얘기가 없으면 우리가 그냥 이 단원에서 속도다라고 얘기를 하면, 속도라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순간 속도를 말해요. 평균 속도는 평균 속도라는 명시가 있을 때만 평균 속도고, 그냥 별 얘기가 없으면 다 순간 속도를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위치로 시작을 해서 위치를 미분한 것이 속도, 속도를 다시 한번 미분한 것이 가속도가 됩니다. 이것을 가속도라고 불러요. 그렇죠. 가속도를 구하라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요 P점의 가속도를 구해라. 그럼 두 번 미분해서 뭐 구하면 돼요. 두 번 미분은 어차피 2죠. 그냥 상수함수죠. 뭐 그런 식으로 2분할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고, 가속도에 대해서는 문제를 어렵게 잘 안 내요. 왜 어렵게 잘 안 내냐면, 처음 시작 자체가 위치에서 시작을 했죠. 한 번을 미분한 게 속도야. 한 번 더 미분한 게 가속도예요. 그러면 원래 대응되는 형태는 이쪽에서의 x가 있고 속도가 있고 가속도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함수 형태로 다뤘던 거는 이쪽에서는 너가 fx라면 너가 f'x, 즉 도함수에 해당한다고. 그럼 너는 뭐에 해당하겠어?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계도함수라고 불렀죠. 그죠? 근데 이계도함수는 수투의 범위가 아니죠. 그러니까 가속도가 수투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대응 관계에 있습니다. 대응. 자, 그럼 여러분이 문제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속도 그래프를 줄 테니까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위치 그래프를 줄 테니까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속도 그래프를 줄 테니까 가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은 사실상 여러분이 위치가 무엇인지, 속도와 가속도가 무엇인지만 알면 이미 fx, f'x, f'x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는 상태라면 충분히 풀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단원에서 사실상 핵심이 되는 요소는 위치, 속도, 가속도 중에서 누가 주인공일까요? 왜 속도죠? 속도가 곧 도함수니까, 그죠? 속도가 곧 도함수니까. 왜 우리가 애초에 가운데 있는 맨 앞 단원 수투 하다가 중간에 도함수의 활용이라는 큰 덩어리를 배우죠? 즉 도함수가 수투에서는 가장 중요한 녀석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도함수란 존재 자체가. 그러면 속도, 가속도 단원에서 도함수의 역할을 하는 게 속도인데, 그러면 응당 속도가 제일 중요하겠죠. 즉 속도를 가지고 무엇에 대한 판단을 하냐면 너의 부호로, 이거 되게 중요한데, 너의 부호가 운동 방향을 나타내요. 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얘가 뭐 출발할 때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를 구해라 라든지,
아니면 출발할 때와 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시간을 구해라 라든지, 즉 문제에서 운동 방향에 대한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속도의 부호에 대한 이야기예요. 속도의 부호를 보라는 거예요. 두 점이 막 움직이는데 두 점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시간을 구하세요. 그럼 두 점이 속도가 부호가 같은 거를 고르세요. 이런 거죠. 그럼 속도가 부호가 같다는 거는 위치식을 줬다면 위치식을 미분의 속도로 구하고, 서로 부호가 같다는 거는 마지막에 둘을 곱해서 0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해결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속도에 대한 이야기는 운동 방향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오고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럼 여기서 설명하지 않은 게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속력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속력. 속력이라는 녀석은 누구냐면 속도의 크기입니다. 절대값 VT예요. 이 속력은 그냥 너가 너의 절대값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언제 쓰이냐면 총 이동 거리를 쓸 때, 표현할 때 우리가 속도를 적분을 해서 표현합니다. A부터 B까지 속력을 A부터 B까지 총 이동 거리를 구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속력이라는 녀석을 이제 정적분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까지 했던 거랑 어떤 식으로 이어지냐면 먼저 서로 미분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속도를 정적분을 해, A부터 B까지, 그럼 너는 너의 한 부정적분인 X에다가 B를 넣고 X에다가 A를 넣고 뺀 거라고 봐도 괜찮죠. 그죠? 너의 부정적분 하면 X 나올 거고 B 넣고 A 넣고 뺀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말로써 표현할 수 있냐면 너는 X라는 건 분명히 위치였어요. 그죠? 이것이 만약에 F'X였더라면 F'X를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하면 당연히 FB 빼기 FA가 나오는데, 즉 함수값의 차이가 나오죠. 여기서 뭐의 차이가 나오는 거야? 위치의 차이가 나와요.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으로 부릅니다. 즉 문제에서 뭐 1초부터 3초까지 점 P의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세요 라고 나오면 그냥 속도를 정적분을 하시면 돼요. 아니면 각각의 위치를 구해서 서로 그냥 빼버리면 돼. 근데 이 위치의 변화량과 대응되는 개념이 바로 누구냐면 총 이동 거리거든. 둘이 서로 지금 식이 되게 비슷해요. 하나는 속도를 그냥 정적분을 한 거고 하나는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녀석을 정적분을 한 거예요. fx 입장에서는, f'x 입장에서는 f'x를 그냥 정적분한 거랑 f'x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한 거의 차이라고. 혹시 f'x를 절대값 씌워서 정적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니? 요 함수값들의 차이들을 그냥 쭉쭉쭉 다 더하면 됐던 거 기억나요? 그게 절대값 f'x의 특징이었거든. 그것을 정적분한 것의 특징이었어. 속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속도는 기본적으로 위치의 변화량들이 나온다고. 그 위치의 변화량들을 부호와 무관하게 쭉쭉쭉 더해준 게 총 이동 거리가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선생님이 여기가 수직선이라고 시작을 했을 때 원점에서 출발해서 플러스 1만큼을 갔다가 다시 플러스 1만큼을 돌아왔어요. 그럼 나의 위치의 변화량은 당연히 0이지만 총 이동 거리는 2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동 거리와 위치의 변화량에 대한 이야기예요. 별거 없죠? 그 다음에 존나 물리예요, 그냥. 물리를 했다면 모를 수가 없는 얘기예요. 왜냐면 물리는 이런 것도 하죠. 쪼개가지고 이쪽으로 비스듬하게 쏘고 막 이런 거 하죠. 선생님 물리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기본이다. 1학년 때 가르치나요? 하도 옛날에 배워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한 정리, 표현에 대한 정리, 이런 것들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으쌰. 가속도는 그닥 중요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그래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들이 있고, 뭐 이 정도만 하면 돼요. 이제 문제 풀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이 뭐가 있냐면 시간에 대한 변화에 대한 변화율, 이 문제 유형이 있어요. 얘는 이제 수능에는 나오지 않는, 즉 여러분은 사실상 별로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유형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게 있다 정도는 알고 계시고 시간에 대한 변화율은 뭘 말하는 거냐면 예로 들어주는 게 좀 빨라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긴 원이 있대요. 원인데 반지름이 5cm래요. 요 5cm짜리 원의 반지름이 초당 2cm씩 증가하고 있대. 자, 이때 5초가 되는 순간 5초는 좀 뭔가 3초인 순간 이 원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이게 이쪽에서 나오는 기본 문제입니다. 자, 순간 변화율을 보는 거죠. 그죠? 순간 변화율을 보는 거예요. 요 순간에. 그럼 요 순간 변화율은 어떻게 구하는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요 시간에 대한 변화율은 어떤 물리량에 대한 변화율을 물어보는데 첫 번째 스텝은 이 물리량을 내가 시간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즉, 이 물리량, 넓이라는 녀석이 요 시간에 대한 형태로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중요한 거는 변수로 t라는 변수를 도입을 줍니다. 즉, 첫 번째 t, 초, 인, 순간 얘 같은 경우에는 넓이가 되겠죠? 넓이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현재 반지름이 5거든? 근데 초당 2씩 증가해. 그럼 내가 t초가 되면 반지름은 얼마가 될까? 5 플러스 2t가 되겠죠? 그럼 맞아? t초가 지났으니까 1초가 지나면 7, 2초가 지나면 9 이런 식으로 될 거야. t초가 지나면 5 더하기 2t 이렇게 t에 관한 함수로. 그럼 내가 당연히 넓이는 뭐라고 쓰면 돼? s는 너의 제곱 파이 이렇게 쓰겠죠. 센티미터가 되겠죠.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 근데 얘는 넓이를 본 거잖아. 그럼 넓이에 순간 변화를 보고 싶다며. 내가 아까 위치의 순간 변화율이 뭐였어? 그건 평균 변화율이었고. 미분한 거였죠. 뭐에 대해서? 변수가 뭐에 대해서? 변수는 항상 t에 대해서. 그럼 내가 여기서 넓이의 순간 변화를 봐달라며. 그럼 당연히 넓이식을 t에 대해서 미분을 합니다. 자, 너를 미분을 하시면 이 밖으로 나오고 이가 한 번 더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8t가 되겠죠. 8t 플러스 20이 되나요? 자, 단위는 센티미터 제곱인데 변화율이기 때문에 세크 이렇게 들어간다. 초당 이렇게. 그래서 내가 구한 것은 이제 뭐냐면 t에 관한 식으로 t초인 순간의 순간 변화율을 구했어요. 즉, 이 순간 변화율을 t에 관한 함수로 표현을 했죠. 그럼 난 당연히 마지막에 t에다가 뭐만 대입하면 돼? 3을 대입하시면 끝입니다. 이게 이런 종류의 문제의 가장 기본이에요. 자,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뭐 좀 변형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 도형을 조금 어렵게 낼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몇 초인 순간을 좀 변형을 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넓이의 변화율이 10인 순간에 너의 부피의 변화율을 물어본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런 문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니 이것도 맨날 나오는 도형인데 이렇게 생긴 그릇에 이제 물을 담칩니다. 이거 뭐라고 부르죠? 이런 그릇을? 이런 그릇인데? 이렇게 생긴 그릇을 사용하던 시절이 있어요. 빗살 무늬통에다가 물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자, 강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변에다 꽂아놨죠. 그죠? 자,
그래서 물을 열심히 담았어요. 물을 열심히 담아가지고 무슨 짓을 했냐면 너의 반지름이 뭐 4, 너의 깊이가 12짜리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어떤 그릇에다가 물을 막 담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수면의 높이가 매초 1씩 증가하는 상황이래요. 자, 이때 수면의 넓이의 순간 변화율이 얼마로 할까? 6가 되는 순간 물의 부피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시오. 자, 이쪽에서 나오는 한 중간 난이도 정도, 중간. 일단 먼저 우리가 항상 뭐부터 해야 돼? 마지막에 구하고 싶은 건 누구야? 부피의 순간 변화를 보고 싶어요. 맞죠? 그럼 나는 부피를 구해줘야 돼. 뭐에 대해서? t에 대해서. 항상 t에 대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t에 대해서. 이 문제 어디에도 t는 없어요. 하지만 t를 여러분이 변수로 잡고 t 초인 순간에 부피를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보니까 높이가 매초 1cm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너의 수면의 높이가 이렇게 너부터 너까지가 t인가 보다. 그럼 내가 이것의 부피를 구하려면 당연히 너를 구해줘야 되는데 얘를 구하려면 당연히 너가 3분의 t라는 거를 알아야겠네요. 이렇게, 그죠? 그럼 내가 부피 써볼게요. 결론. 부피는 너의 제곱 곱하기 너 곱하기 3분의 1 센티미터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단위는 마지막에 붙여도 됩니다. 즉 27분의 1t의 3승이 나와요. 자, 여기까지 나왔는데 t를 대입을 해야 되죠. 근데 t를 대입하려고 봤더니 넓이의 너의 수면의 넓이의 순간 변화율이 이와 같이 되는 그러한 순간이래요. 그러한 t를 구하라는 거지. 그럼 다시 넓이로 가야 되겠죠. 넓이로 갑시다. 넓이 s는 얼마였냐면 너의 제곱 파이 팔아먹었다. 9분의 1 t제곱 파이가 되겠죠. 그죠? 6파이라고 하겠습니다. 단위가 너무 안 맞으니까 너가 6이 되는 거죠. 6파이 이렇게. 그럼 파이 날리시고 6 곱해주시고 9 곱해주시고 45 되나요? 그죠? 제정신인가? 그래서 t제곱이 54니까 t는 3루트 6이 되나요? 너를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되겠죠? 즉 답은 t제곱이 54니까 27분의 54 곱하기 3루트 6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퍼 초가 나옵니다. 답은 나름 깔끔하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6루트 6 나오죠. 그죠? 괜찮아요? 이거 대략 이 정도라는 거야. 그렇게 어렵게 나온 단어는 아닙니다. 자, 예제 두 문제로 유형을 설명을 해봤고, 도형이 뭐 다양하게 나와요. 뭐 이런 도형도 있고, 뭐 구를 가지고 만드는 경우도 있고, 뭐 여기 얘는 원뿔이지만 정삼면체를 가지고 만들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도형이 달라지면 문제가 그냥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고, 자, 시간에 대한 변화를해서 내신에는 정말 되게 자주 나온 교과서에 모든 교과서에 있고 모든 문제집에 있는 정형화된 문제가 한 문제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였냐면 가로동 문제가 있습니다. 가로동 문제. 잘 알고 있네요. 자, 바로 그 그림자 문제입니다. 그림자 문제. 그 그림자 문제는 정확히 두 가지 요소만을 물어보는데 각각의 요소를 어떤 식으로 구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아까 t랑 3분의 1t를 찾은 거는 이 도형에서 사실은 여러분이 닮음을 찾은 거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가로동 문제를 풀 때 핵심은 닮음을 사용하셔야 돼요. 자,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가로등이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여기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로등의 높이가 5.4m라고 하겠습니다. 사람은 편의상 1.8m라고 할게요. 요즘 다 1.8은 되니까. 자, 잘 먹어서 그 정도는 다 되죠. 그래? 자, 그럴 수 있죠. 이렇다고 합시다. 근데 항상 출발은 맨날 여기서 해요. 이 밑에서 출발했어요. 출발해서 뭐 초당 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뭐 초속 뭐 이렇게 할까? 2m 이렇게 간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그림자에 매번 두 가지를 물어보는 첫 번째 그림자 길이의 순간 변화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두 번째는 그림자 끝에 속도를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림자 끝에 속도를 물어본다면 그림자 끝에 위치를 알아야겠죠. 그림자 끝이라는 거는 얘가 여기 밑에 있을 땐 여기 있었어요. 근데 내가 가다 보면 그림자 끝은 여기로 가죠. 그죠? 즉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동한 거죠. 그죠? 그림자의 길이라는 건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당연히 이만큼이죠. 빛이 이렇게 쬐면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림자가 쭉 지겠죠. 그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요 그림자의 길이와 그 다음에 너부터 너까지를 식으로 표현하는 게 끝이에요. 근데 내가 t초인 순간에 초당 2씩 간다면 당연히 이만큼이 얼마가 나오냐면 2t가 나오겠죠. 첫 번째로. 그죠?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얼마가 나오겠니? 삼분의 2t.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2t야. 네네네, 알았어요. 얼마죠? 아니라는데 왜 내내 알았어요 이러고 있죠. 열받게. 자, 자, 여기서 당연히 닮음은 요 삼각형과 뭐 이런 삼각형 뭐 이런 게 있죠. 그죠? 근데 중간이 여기인데? 여기? 여기를 준 거잖아. 얘를 어떻게 써? t가 돼야 되죠? 왜죠? 짠! 자, 이렇게 보조선을 그으면 이만큼이 2t죠. 그럼 이만큼은 3.6이 됩니다. 맞아요? 3.6일 때 2t니까 1.8일 때는 t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 그림자 길이의 순간 변화율은 너를 미분한 1m/s고 그림자 끝에 속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간 거니까 3m/s죠. 괜찮아요? 이거는 내가 요 속도라는 녀석을 저렇게 상수함수 형태로 그냥 2m/s 이렇게 줘서 그렇지 속도라는 녀석을 내가 만약에 좀 다르게 튀어가는 함수로 표현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만 조금 달라지겠죠. 근데 비율 관계는 똑같기 때문에 뭐 속도를 내가 2로 안 주고 뭐 t제곱 더하기 t 이렇게 줄 수도 있잖아. 그럼 너가 만약에 t제곱 더하기 t면 넌 2분의 1 t제곱 더하기 t가 될 거고 뭐 이거 갖다 넣고 마지막에 뭐 3초일 때 4초일 때 이렇게 그 대신 t를 주겠지. 얘는 t를 안 줘도 어차피 얘가 상수함수니까 안 줬을 뿐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유형이 있고 얘는 모든 교과서와 모든 문제집에 있는 유형이니만큼 여러분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됐죠? 자, 문제 조금 풀고 문제 안 어려워요. 자, 으쌰으쌰. 보겠습니다. 1번. 뭐라고 돼 있냐면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 점 시각 t에서의 위치가 각각 너와 너래요. 자, p의 위치, q의 위치를 준 거죠. 그러면 p의 위치를 x, p, q의 위치를 x, q 이런 식으로 문자로 나타냅시다. 2t제곱 빼기 8t고 너가 2분의 1t제곱 빼기 6t죠? 자, 문제선 뭐라고 그랬냐면 두 점 PQ가 밑줄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동안 마지막에 두 점 밑줄 PQ가 움직인 거리의 합. 내가 지금 현재 보고 싶은 거는 PQ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 시간을 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뭐 1초부터 2초 사이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치면 얘가 1초부터 2초 사이에서의 움직인 거리를 찾고 너가 1초부터 2초 사이에서의 움직인 거리를 찾으면 되겠죠. 그거를 이용을 할 건데 반대 방향이라는 거는 당연히 속도의 부호가 서로 반대인 거니까 각각의 속도를 구해서 4t 빼기 8과 그 다음에 t 빼기 6이랑 서로 곱한 것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죠? 부호가 반대인 거니까 그럼 t 값의 범위가 나와요. t는 2부터 6까지가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2부터 6 사이에서 너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상황이야. 근데 요 녀석은 내가 너와 너가 각각이 움직인 거리의 합을 물어보고 있죠. 그럼 움직인 거리를 찾으려면 총 이동 거리, 각각 P와 Q에 대해서 총 이동 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총 이동 거리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각각의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을 하는 거였거든. 사실은 둘러싸인 넓이를 보는 거예요.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한다는 거는 둘러싸인 넓이를 보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얘의 속도죠. 얘 속도는 이렇게 생겼어요. 너가 2, 여기가 아니죠? 맞죠? 2, 여기가 6. 얘 같은 경우에는 t 빼기 6이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가 6, 여기가 2. 이런 모양이에요. 각각 요거랑 요거랑 각각 속도 그래프를 쓴 거야. VP와 VQ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거 움직인 거리 얼마야? 얘는 너가 3이면 아니지. 너가 4면 너가 16이거든. 기울기 4짜리니까 너는 4면 너도 4거든. 각각의 넓이가 나오죠. 얘는 32 나오고 얘는 얼마 나오냐면 8 나와요. 둘을 더하면 답은 40 끝이죠? 괜찮아요? 두 가지가 여기서의 포인트예요. 반대 방향, 두 번째는 움직인 거리. 이렇게.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한다? 속도에다 원래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을 하는 것인데 절대값을 정적분하는 것은 속도 그래프와 t축으로 둘러싸인 그냥 넓이를 보시면 돼요. 넓이. 됐죠? 2번. 이번에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다음과 같다. 근데 p가 밑줄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밑줄 속력의 최대값. 자, 음의 방향이라는 거는 뭘 가지고 판단해요? 뭐의 부호? 속도의 부호. 그래서 요 위치를 줬으니까 위치를 미분해서 속도로 구합시다. v t는 3t 제곱 빼기 18t 플러스 15. 자,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얘가 음수인 걸 보고 싶은 거죠. 그럼 3으로 나눠주고 인수분해하면 1부터 5까지죠. 그죠? 즉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럼 당연히 얼마일 때 속력이 최대가 되겠어? t가 3에서 속도가 아니라 속력 동그라미. 속도 가속도 단원이 기본적으로 되게 문제가 평이한 편이건 사실은 이쪽은 기본적으로 수능에 킬러 문항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단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정적분이라든지 뭐 도함수 활용이라든지 이쪽은 킬러 문항이 되게 많은데 속도 가속도와 관련된 킬러 문항의 수가 현저히 적어요.
그렇다는 건 내신에서도 좀 쉽게 나오는데 여러분이 틀렸다 하면 이런 식으로 뭐 이동 거리라든지 속력이라든지 이런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틀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얘는 속력을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3에서 대입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2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10-12 나오죠. 그러니까 속력의 최대값은 12가 되는 거죠. 그죠? 절대값이 쉬운 거니까. 괜찮아요? 그 다음에 3번. 자,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어요. 자, 위치가 FT, 주어진 거는 F'T죠, F'T. F'T는 뭐에 대한 그래프냐면 그렇다는 거는 속도에 대한 그래프예요. 그죠? 그럼 기억번 3부터 4 사이에서 점 P의 속력은 감소한다. 참인가요? 참이죠. 왜? 여기가 2고 여기가 4인데 속력 그래프는 분명히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거든. 여기 2고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란 말이야. 얘가 V고 얘가 절대값 V죠. 그러니까 속력은 여기서 감소하고 있는 건 맞죠. 니은번 t가 3일 때 너의 가속도는 0이다. 가속도라는 거는 속도 그래프를 줬을 때 뭘 가지고 판단하면 되겠어? 그러니까 미분하면 그래프상 뭘 보면 되는 거예요?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그죠? 얘가 지금 V자, 너의 도함수가 A예요. 그렇다는 건 너에서의 이 그래프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예요. 그러니까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냐고 물어보는 건 당연히 참이 되겠죠. 자, 디귿번. 출발한 후에 운동 방향을 3번 바꾼다. 자, 운동 방향 동그라미. 운동 방향이라는 건 분명히 속도의 부호라고 했어요. 속도의 부호를 3번이나 바꾸나요? 몇 번 바꿔요? 2번밖에 안 바꾸죠? 틀렸죠. 괜찮죠? 넘어갑니다. 6번까지만 하고 잠깐 쉴 테니까. 4번. 자, 수직선 위를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 같은 지점 밑줄. 얘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간단한 문제라서 같은 지점으로 준 건데 나중에 이제 같은 지점이 아닌 출발점이 서로 다른 녀석들도 간간히 나와요. 자, PQ의 10초 동안의 시간 위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그래프를 주고 뭔가 판단을 하는 문제들이 속도, 가속도 단원에서는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래프의 종류는 거의 2가지밖에 출제가 안 돼요. 위치 아니면 속도 그래프, 즉 fx 아니면 f'x를 준다고. 너네 이계도 함수 주고 뭐 판단하라고 한 거 본 적 있니? 본 적이 없죠. 즉 가속도 그래프는 줄 리가 없습니다. 주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그래프를 보고 그래프에서 사실 출제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쪽은 속도 그래프예요. 속도 그래프를 훨씬 더 많이 줘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급하게 풀 때 위치 그래프를 속도 그래프로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얘는 위치 그래프예요. 그림을 볼게요. 여기다가 자, 이렇게 돼 있죠? 너가 10, 너가 5. 기억번. P의 속도는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지금 현재 P가 지금 누구냐면 이차함수. 그건 너예요. P의 속도를 물어보는 거죠. 위치 그래프에서 P의 속도는 뭐 가지고 판단한다고? 너의 접선의 기울기.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죠? 너를 미분했다 치면 너의 속도는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야 돼? 이렇게 나와야 돼. 직선이죠. 왜냐면 2차 미분하면 너니까. 그럼 당연히 감소하다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증가하는 거죠. 그죠? 중간에 0이 될 뿐이에요. 속도 그래프를 굳이 그려드린다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너의 속도 그래프 Q를 그린다면 이렇게 생긴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니은번 출발해서 다시 만날 때까지 두 점 PQ의 평균 속도는 같다. 자, 출발해서
다시 만날 때까지예요. 그러면 내가 뭘 보는 거라고? 평균 속도는? 분모가 누구예요? 분모는? 그게 누구야? B 빼기 A가? 뭐라고 불러? 말로 표현하면? 시간, 시간의 체, 변화량, 시간의 변화량, 걸린 시간. 시간의 변화량 보죠. 걸린 시간 분해. 얘는 뭐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 그죠? 위치의 변화량. 시간의 변화량 분해 위치의 변화량이 평균 속도예요. 근데 보니까 처음부터 같은 위치였고 다시 만났다니까 나중에도 다시 같은 위치죠. 그러니까 둘이 서로. 즉 P의 위치의 변화량과 Q의 위치의 변화량은 서로 같죠. 그리고 출발할 때의 시간은 0, 다시 만날 때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만났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시간은 같죠. 그러니까 분모도 같고 분자도 같으니까 당연히 평균 속도는 같죠. 사실은 그거를 내가 아니 P와 Q의 위치 P의 위치가 계속 같다는 게 아니라 P와 Q. 근데 이거를 내가 fx라는 함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fx 입장에서 평균 변화율을 보는 상황이었다면 이 fx 그래프에서 평균 변화율을 나타내는 건 뭐예요? 출발 지점에서의 함수 값 점이랑 나중에 이 지점에서의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죠. 그럼 이거 두 개 연결한 거 당연히 기울기 서로 같죠. 그래서 참이 됩니다. 디귿번 PQ의 속력이 같은 시간은 오직 한 번 있다. 자, 동그라미 PQ의 속력이 같은 시간. 잘 보시면 속도가 같은 시간은 있죠. 여기 지금. 속도가 같은 건 사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왜냐면 얘가 밑으로 지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속도가 같은 시간 반드시 있어야 돼? 잘 보세요, 지금. 그림상. 속도에 같은. 속도가 같다는 거는 요 녀석의 순간 변화율과 같은 요 이차함수 위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있냐는 거지. 어디 있어? 요거 있죠. 이런 게 반드시 있죠. 반드시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바로 요 순간이에요. 즉 속도가 같은 순간 한 번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속력이 같은 순간이라고 물어보고 있잖아. 근데 속력이라는 거는 각각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줘야죠. 몇 군데가 되냐면 두 군데가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같은 거는 은근히 틀리기 좋아요. 디귿번 선지 같은 거 틀리기 좋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너의 위치는 다음과 같고 T가 1일 때와 4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대요. 근데 T가 0보다 클 때 점 P의 위치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12다. 그때 0부터 4 사이에 원점과 점 P 사이의 거리 밑줄의 최대값을 구해라. 원점과 점 P 사이의 거리라는 거는 그냥 절대값 위치예요. 위치의 절대값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위치 그래프만 내가 그리면 땡인데 요 가, 나, 다 중에서 함수의 요 시작은 뭘로 잡으면 돼 있어? 나를 가지고 누굴 구해주면 돼요? 도함수인 속도를 구해주시면 돼요. 속도. 그래서 속도 식을 최고차항은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3a라고 쓰시고 너가 그렇죠. x t 빼기 1, t 빼기 4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너를 바탕으로 x를 써보자 이거야. 너는 요거를 이제 전개를 해서 식을 부정적 분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 맞나요? a t의 3승 그 다음에 너가 마이너스 원래 5인데 마이너스 15가 되나요? 마이너스 2분의 15 t제곱이 되겠죠? a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너가 플러스 10이니까 플러스 12 AT 아니죠. 플러스 12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있네요. 적분성수가 4인 거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0보다 클 때 점 P의 위치에 최소값이 마이너스 10이래. 그럼 우리가 요 너의 도함수가 있단 말이지. 너의 도함수를 바탕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A 값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잘 모르겠어. 근데 만약에 양수였으면 너의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런 모습일 것이고, 그죠? 음수였으면 이런 모습일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속도가 속도 단어는 항상 정의역이 시간이기 때문에 별다른 얘기가 없어도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정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둘 중에서 보시다시피 최소값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 기억은 어느 거예요? 최소값이 존재해야 돼요. 이 그래프 개형상 최소가 존재할 수가 없죠?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일 수는 없어요.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가 되면 한없이 작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최소라는 게 없고 최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비율 관계상 내가 지금 0에서의 함수값이 4일 때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만큼이 3이잖아. 원래 이렇게 가서 만나면 이만큼이 2분의 3이죠. 왜 1이야? 2대 1인데.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즉 0은 너보다 좀 오른쪽에 있으니까 0에서의 함수값이 4에서의 함수값보다는 좀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판단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안 그랬으면 0일 때가 최소일 거 아니야. 근데 0일 때가 사실 얼마야? 0일 때가 4지.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렇다는 거는 여기가 마이너스 12라는 얘기.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2고 0일 때가 아까 4였죠. 너가 4. 그러면 편의상 4를 넣어서 마이너스 12가 된다. 그러면 누가 나오냐면 A가 나오겠죠. A가 나오면 0부터 4 사이에 절대값 함수의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A가 얼마 나올까? 계산하기 너무 귀찮다. 그래도 해야지. 자, 4 들어가면 64. 그 다음에 너가 4 들어가면 8 곱하기 15니까 마이너스 120인가? 4 들어가면 플러스 48. 응? 그죠? 플러스 4. 너가 A.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나요? 왜 2 나와요? 자, A가 2가 나오면 누가 나오냐면 1에서의 함수값이 나와요. 1에서의 함수값은 왜 필요한 거냐면 내가 보고 싶었던 거는 0부터 4 사이에 너의 절대값의 최대값이죠. 즉 0부터 4까지니까 여기까지만 보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이 값이 더 큰지 너의 절대값이 더 큰지를 보는 거죠. 1 갖다 넣어보시면 이거 얼마 나오냐면 얼마 나와요? 얘가 지금 2라며 15 24 2 이렇게 A가 2예요. A가 2. 15 나오죠. 15. 그러니까 절대값이 가장 큰 거는 15죠. 답은 15가 됩니다. 안 어렵죠? 계산이 귀찮아서 그렇지. 자, 6번은 옆에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트랙 문항 트랙 유형. 트랙이 I 트랙 맞죠? 어인가요? I? I가 맞겠죠? TRACK니까. 그죠? 자, 트랙 유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방향으로 도는 경우가 있고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같은 방향으로 도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좀 볼게요. 우리가 6번은 지금 같은 방향으로 돌고 있죠, 그죠? 내가 이렇게 원형 트랙인데 보니까 어디서 출발했냐면 둘 다 A에서 출발을 해서 같은 방향으로 쭉 가고 있습니다. A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수환이 오래 달리기 좀 하니? 달리기 100m 몇 초? 모른다고? 20초. 성이 달리기 좀 하니? 그래? 누가? 아, 네가? 둘이 한번 뛰어. 자. 이제는 심폐지구력이 분명히 하락했을 겁니다. 그죠? 이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아, 그래. 어제 했어. 그거 할 일이 뭐 왜 있죠? 진짜? 자, 어쨌거나 선생님은 오래 달리기를 아주 못했어요. 고등학교 때 가장 싫어했던 게 오래 달리기고 유연성을 좀 잘했습니다. 앞으로 숙이는 걸 잘했는데 윗몸 일으키기 이런 걸 잘했는데 오래 달리기가 정말 쥐약이었어요. 그래서 이 트랙 유형의 특징은 뭐냐면 원래대로라면 서로 같은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는 같은 시간에 같은 위치에 있으면 되죠. 그죠? 즉 같은 시간에 위치의 변화량이 같으면 돼요. 근데 얘는 트랙이잖아. 나는 오래 달리기 굉장히 못했기 때문에 반에서 굉장히 잘 달리는 애들은 한 바퀴를 같은 방향으로 돌고 나를 추월하고 따라잡겠죠. 즉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게 꼭 마냥 위치의 변화량이 같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트랙에서는. 그래서 너는 어떤 식이냐면 위치의 변화량 위치 이렇게 씁시다. 총 얘는 맨날 이제 한 방향으로밖에 안 돌거든. 왜냐면 오래 달리기 하는데 가다가 반대 방향으로 가면 좀 이상하죠. 한 방향으로밖에 안 가요. 총 이동 거리로 합시다. 총 이동 거리의 차이가 너의 트랙의 둘레 곱하기 정수배예요. 이렇게. 즉 이동거리의 차이가 0이 돼도 되고 이동거리의 차이가 여기 같은 경우 한 바퀴가 얼마냐면 100짜리죠. 100. 즉 둘의 이동거리의 차이가 100이 돼도 되고 차이가 200이 돼도 되고 차이가 300이 돼도 되고 차이가 마이너스 100이 돼도 되고 그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상식적으로 반대 방향이면 어떨까요? 그죠? 합이죠. 그러니까 총 이동거리의 합이 둘레의 정수배가 되면 돼요. 간단합니다. 됐죠? 이거 가지고 문제 풀어볼게요. 자, 움직인 거리가 각각 너일 때 0부터 10까지 만나는 횟수를 구하세요. 그럼 서로 빼겠습니다. 서로 빼보시면 t3승 마이너스의 2t제곱 마이너스의 4t 너가 둘레인 100에다가 정수를 곱한 0 뿔마 100 뿔마 200 뿔마 300 이런 것들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t가 0부터 10초까지. 그럼 내가 요것을 그림을 그려보자. 너를 미분을 했어. 이렇게 나오겠죠? 분이 얼마 나오지? 3? 3 안 나오는데? 2랑 마이너스 3분의 2 나오죠? 아니요.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자, 짠. 0일 땐 0입니다. 0일 때 0이고 어차피 0보다 클 때, 그 다음에 10일 때까지 이거 10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뭘 보셔야 되냐면 2에서의 함수값 10에서의 함수값을 찾아야 된다고. 2 갖다 넣으면 얼마나? 갖다 넣으면 8 빼기 8 빼기 8 8 맞아? 2 들어가면 맞죠? 10 들어가면 얼마나? 1000 빼기 200이니까 760 나와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0, 뿔마 100, 뿔마 200, 뿔마 300 쭉쭉쭉 갖다 긋는다고. 그럼 0일 때 한 번, 100일 때 한 번, 200일 때 한 번.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8이 아니라 마이너스 800이었으면 100일 때 한 번, 마이너스 100일 때 두 번, 마이너스 200일 때 두 번, 이런 식으로 만났겠죠. 실제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답은 몇 번? 잠깐 쉬겠습니다. 잠깐 쉬고 요거 10문제하고 마치겠습니다. 몇 문자고 썼나요? 10문제, 10문제. 아, 근데 오늘 게 내용이 아주 적진 않아요. 어디 보자. 우리가 7번 볼게요. 7번, 7번. 굉장히 쉽습니다.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나온 것 같죠? 근데 P가 출발한 후에 T가 6일 때의 위치는 원점이래요. 상수 A 값을 구해보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2를 집어넣었을 때는 어차피 같아요. A와 무관하게. 근데, 보고 싶은 거는 지금 위치에 대한 위치. 원점을 출발했고, 6일 때 위치가 원점이라는 얘기는 0초부터 6초까지의 뭘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불러요? 아니, 그거 변위가 뭐였죠 원래? 위치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거는 뭘로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뭔가를 정적분하면 돼요. 속, 도. 속력은 총이동거리. 위치의 변화량은 그냥 속도를 정적분하면 됩니다. 결론. 자, 0부터 6까지 속도를 정적분한 것이 뭐가 되냐면 6에서의 위치와 0에서의 위치에 서로 뺀 값이에요. 근데 처음에 위치가 0이라며. 6초일 때 위치가 0이라며. 그럼 너도 0이겠죠. 그죠? 다른 표현으로는 처음과 같은 위치로 돌아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즉, 정적분 값이 0이구나. 주어진 속도식 갖다 놓고 정적분해서 0 되는 거 계산하시면 끝인데, 이거를 직접 정적분을 하셔도 되지만 그림을 살짝 그려볼까요? 자, 0부터 3초까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0부터 2까지는 그 다음에는 기울기 A짜리 직선이죠. 근데 6이 여기 있고 여기까지 정적분을 했는데 0이 된다는 건 기울기가 양수겠니 음수겠니 상식적으로? 무조건 음수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대충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고 2일 때 12 뭐 이런 넓이들이 이제 구해지겠죠. 넓이가 구하기는 약간 불편하긴 하다. 그지? 그냥 정적분 가자. 요거 정적분 쉽죠? 여기 2일 때 여기가 얼마냐면 10인가? 8이죠, 8. 그래서 8 더하기 요건 그냥 정적분 할게요. 2부터 6까지 A에 C-2 12. 요 뒷부분은 어차피 4 곱하기 10이니까 48이 되겠죠? 즉 8 더하기 48 빼주시고 2분의 1 A T 빼기 2의 제곱이라고 써도 되나요? 너의 2부터 6까지 이렇게. 근데 2 들어가면 0이죠? 6 들어가면 4의 제곱 16인가요? 2분의 1하면 8A죠. 플러스 8A 이만큼이 8A가 나와요. 는빵 끝이죠. 마이너스 7이 나오죠. 넘어갑니다. 8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원점을 동시에 출발했고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PQ. 근데 각각의 속도를 VP, VQ라고 했어요. 속도식 줬죠. 자, 원점을 출발한 후
PQ가 밑줄 두 번째로 다시 만날 때까지 밑줄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어쨌거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보고 싶은데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총 이동 거리와는 달라요. 같은 거리긴 한데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떤 식으로 구하면 될까요? P와 Q에 뭘 이용해서 구하면 될까? 위치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죠. 위치를 어떻게 하면 될까 서로? 빼고 거리니까 위치를 서로 뺐어. 근데 절대값 요겁니다. 조금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죠? 자, 해볼게요. x p는 t3승 빼기 5t제곱 마이너스 6t제곱 플러스 24t의 절대값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일단 서로 만난다는 것부터 봐줘야 되잖아. 즉 xp 빼기 xq가 0인 거를 봐줘야 되죠. 서로 위치가 같은 걸 보는 거니까 얘가 언제 0이 되는지 봐야 되겠죠. t로 묶을까요? t제곱 빼기 11t 더 24니까 t가 0일 때, 3일 때, 8일 때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사실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0일 때, 3일 때, 8일 때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난 언제를 보겠어? 여기부터 여기까지 두 점 사이 거리의 최대값이라는 건 절대값이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언제를 보는 거냐면 너를 찾아줘야 돼요. 언제 극소인지 즉 미분해서 다시 찾아주시면 되죠. 미분하시면 그냥 여기 빼면 됩니다. 3t제곱 빼기 10 아니 22 t 더하기 24는요. 요거 찾으면 되거든. 6 여기 6이네요. 그렇죠? 6 갖다 대입하시면 끝.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9번 점 A 마이너스 4를 출발해서 움직이는 점 D가 원점을 처음 지날 때부터 두 번째 지날 때까지 움직인 거리 밑줄. 일단 중요한 거는 점 P는 어디서 출발했냐면 마이너스 4에서 출발했어요. 처음 출발 지점이 원점이 아닌 문제들이 간혹 등장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럼 내가 요 점의 위치 너를 식을 써보겠습니다. xp라는 거는 주어진 속도식을 적분을 하면 위치를 구할 수가 있어요. 부정적분 해보시면 t3승 그 다음에 원래가 3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10인데 마이너스 6t제곱 그 다음에 원래가 9니까 9t 빼기 4인 거죠. 요게 적분 상수를 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초일 때의 위치가 마이너스 4 a였으니까 그죠? 자, 원점을 처음 지날 때부터 두 번째 지날 때까지를 보고 싶고 그럼 원점을 언제 지나냐 언제는 0이 되는지를 보는 거죠.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딱 봐도 1 같은 거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딱 1 들어가죠. 1, 그 다음에 뭐? 1, 1, 마, 6, 1 아니 뭔 소리야 1, 마, 5, 마, 5, 4 인수분해 되죠. 그러니까 1과 4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1, 4, 이 위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거든. 1에서 근을 갖고 4에서 아니 1에서 접하고 4에서 근을 갖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그때 움직인 총 거리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봐봐. 위치 그래프가 요건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총 거리라는 거는 뭘 다 더해달라고? 요 위치의 변화량들을 다 더해달라고. 위치가 어떻게 변했어? 여기서 여기까지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변한 거죠. 이때 값이 얼마일까?
이게 얼마냐고. 4, 4, 답은 얼마? 8. 이렇게 된다. 넘어가 되죠? 10번 보겠습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시각 t에서의 속도가 다음과 같은데 t가 0일 때의 위치는 마이너스 a이고 p가 0부터 4 사이에서 원점을 오직 한 번만 지날 때 자연수 a의 최대값을 구해볼래?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속도 그래프를 줬다는 건 나한테 사실은 뭘 준 거냐면 너의 도함수를 준 거죠. 즉 속도 그래프를 바탕으로 나는 위치 그래프를 바로 그려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까 9번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풀 수 있어요. 1, 3 이렇게 풀 수 있다고. 1, 3이니까 여기 당연히 4일 거 아니에요. 그죠? 비율 관계상. 이렇게 해놓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원래 3짜리니까 적분하면 너의 최고차항 개수는 1짜리죠. 0에서 위치는 마이너스 a이고 너가 원점을 오로지 한 번만 지나간대. 그럼 지금 우리가 요 속도식을 바탕으로 위치식을 생각을 해보시면 근데 이거는 어차피 비율관계 써봤자 2대1이라서 여기 막 2분의 1 뺀 2분의 5 뭐 이런 식으로 분수가 나오거든. 그럼 주어진 거 그냥 적분하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요 정도만 써놓고 적분할게요. 요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여기도 이제 분수가 나오는구나. 마이너스 7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20 2분의 21. 그 다음에 원래가 잠깐만. 야, 속도식이 아니네. 034네. 034. 죄송. 미안해. 그럼 요거죠. 0 3 4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마이너스 a예요. 자, 이 상태. 근데 출발 후에 원점을 0부터 4 사이에서 오로지 한 번만 지나간대요. 그러면 출발 후인 거니까 여기부터 0부터 4까지. 자, 이 상태, 이 범위에서 원점을 한 번만 지난다는 거는 위치가 0이 되는 순간이 딱 한 번이라는 거죠. 즉 x축과 한 번만 만난다는 얘기예요. x축이 어떻게 지나가야 되냐면 요렇게 지나가거나 요렇게 지나가거나. 그죠?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요렇게 얘가 0이거나 여기가 0이거나. 그러면 이 경우는 어차피 4일 때가 뭔가 값이 있을 거고, 즉 0이 너랑 너 4에서의 함수 값인 x 4보다 이렇게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0이 누구랑 같을 수도 있냐면 3에서의 함수 값인 x 3이랑 같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x라는 건 기껏해야 a에 대한 형태로 표현이 될 거라고. 요거 부정적분 해볼게요. 지금 원래가 3t 3승이니까 4분의 3 t의 4제곱. 그 다음에 원래가 3t 곱하기 너가 마이너스 7이니까 21 마이너스 21 t의 제곱인데 마이너스 7 t 3승이 되겠죠. 그 다음에 3 곱하기 12 36 t인데 플러스 18 t 제곱이 되네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적분상수가 마이너스 a인 거예요. 마이너스 a. 왜냐면 0일 때 마이너스 a니까. 이 상태. 자, 이 식에다가 3이랑 4 대입하면서 값을 찾을 건데, 먼저 3을 대입해 보시면 이거 정수 나올까? 무조건 안 나오죠. 마이너스 a까지 해도 정수가 안 나오죠. 그럼 0이랑 같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x4는 계산하시면 되죠. 자, 4 계산해 봅니다. 계산해 보시면 다 계산하지 마시고
여기가 4의 4승인데 근데 4의 3승이죠. 근데 너가 4의 3승이죠. 그러면 3에서 뺀 거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4의 3승이죠. 이렇게 너가 더하기 18 곱하기 4의 제곱이죠. 근데 너는 16 요건 거죠. 요거죠. 이렇게 즉 32 빼기 A죠. 오, 지웠다. 이렇게. 그래서 너랑 사이에 0이 지나가면 끝. 자연수 A의 최대값은 31이 되죠. 31. 등호 빠지니까. 넘어갑니다. 11번. 얘는 이제 제동하는 문제인데 제동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밑줄 일정한 비율로 감소. 속도가 일정한 비율로 감소. 일정한 비율로 감소한다는 건 속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모양을 띠어요? 속도가? 일차함수.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 제동하는 형태는 거의 이렇게 생겼고 원래 시속 180으로 달렸거든. 근데 마지막에는 125m를 달린 후 제동해서 정지를 했죠. 마지막에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보고 있어요. 그럼 내가 속도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시고 뭔가 요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있다고 요 x절편을 구하면 되는 건데 제동할 때까지 걸린 요 거리 이걸 제동거리라고 부르는데 제동거리 125는 요 속도 그래프 입장에서는 어디에 나타내지냐면 바로 요 넓이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죠?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정적분 값이 위치의 변화량이자 여기서는 제동거리에 해당합니다. 근데 속도가 원래 180km였잖아, 시속. 그렇다는 건 초속 몇 미터였어요? 왜냐면 단위가 미터거든. 단위가 초거든, 마지막에는. 180에다가 1000을 곱하고 3600으로 나눠주면 되죠? 50 나오나요? 그죠? 즉, 여기가 50이에요. 그럼 여기 t는 얼마겠어? 답은 5초가 되죠? 간단하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그래프를 이용하시면 조금 수월하다. 넘어가서 12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각 t초에서 속도가 각각 너랑 너. 근데 0일 때 밑줄 p, q의 좌표는 각각 0과 300. 시각 t는 t1에서 두 점 p, q가 만날 때 0부터 t1 사이의 밑줄 pq 길이의 최대값. pq 길이라는 거는 뭐랑 똑같아요? 두 점 pq 사이의 거리랑 똑같아요. 즉, 두 점의 위치를 서로 빼고 절대값을 씌워주면 되겠죠? 그럼 한번 해볼게. 먼저 xp와 xq를 구합시다. xp라는 거는 2분의 3t 제곱 빼기 6t xq라는 거는 마이너스 2분의 1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300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달라요. q는 0일 때 300이다. 근데 t가 t1에서 두 점 pq가 만난대요. 즉 너랑 너랑 같다. 넘어가서 식 정리해보시면 2t 제곱 빼기 10t 빼기 300는 0. 뭐 이렇게 나오겠죠. 2로 약분하시면 너가 마이너스 5인데 너가 마이너스 150이니까 마이너스 15랑 10으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t 값은 15가 나옵니다. 그럼 내가 보고 싶었던 거는 0부터 15초 사이에 두 식을 뺀 요 녀석의 절대값의 최대값을 보고 싶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근을 아까 얼마를 가졌냐면 마이너스 10이랑 15를 가졌거든. 그럼 이렇게 너가 마이너스 10 너가 15 어차피 0은 한 요 정도에 있어요. 이렇게 그럼 내가 요 부분에서 너의 절대값을 최대값을 보는 거니까 당연히 누구냐면 요때죠, 요때. 그죠? 2분의 5일 때. 2분의 5일 때. 즉 우리가 2분의 5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마지막에 절대값만 씌워주시면 끝. 넘어갑니다. 13번은 굉장히 비슷하니까 넘어갈게요. 14번 볼게요. 14, 15, 16, 4개만 하겠습니다. 14번.
넘어갔잖아. 여섯 개나 했어? 그래? 그럼 세 개만 할게요, 세 개만. 자, 우리 15번 쉬우니까 15번 봅시다, 15번. 15, 16하고 뒤에 한 문장 마치겠습니다.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그래프죠, 속도 그래프. 근데 1부터 2까지의 정적분, 그 다음에 0부터 A까지의 정적분, A부터 7까지의 정적분, 마지막에 0부터 7까지 P가 밑줄 실제로 움직인 거리. 자, 속도 그래프가 지금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1, 2, A, 6. 자, 이 상태죠. 지금 1부터 2까지의 넓이가 정적분이 마이너스 4라고 했고, 마지막에는 0부터 7까지. 지금 요 실제로 움직인 거리라는 거는 요런 넓이들을 다 더하고 싶죠. 자, 여기를 편의상 S1이라고 했습니다. S2, S3, S4, S5라고 할게요. 그래놓고 정적분을 S1, 2, 3, 4, 5로 표현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마지막에 구하고 싶은 거는 S1부터 S5까지를 다 더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움직이는 거리라는 거는. 근데 봐봐. 지금 1부터 2까지가 마이너스 4니까 여기가 4죠. 그죠? 정적분 값은 넓이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니까 0부터 A까지가 16이에요. 그러면 0부터 A까지라는 거는 너 빼기 너 더하기 너 한 게 16이에요. 즉 이렇게. 그 다음에 A부터 7까지가 6이래요.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죠? S5 빼기 S4가 10 아니 6이고 그 다음에 아직 안 쓴 게 뭐냐면 T가 6일 때 T가 2일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고 한대요. 즉 여기까지 정적분한 게 0이고 여기까지 정적분한 게 0이라는 거는 너랑 사실 넓이 같고 너랑 넓이 사실은 같다는 얘기죠. 즉 결론 여기가 4 여기가 4 그러면 요거 계산한 게 16이라는 건 사실은 여기가 16 여기가 16 근데 너가 뺀 게 6이라는 건 여기는 22가 돼야 되죠. 맞아요. S5 빼기 S6 너가 6이니까 이거 다 더한 거예요. 짠 이만큼 40 답은 62가 되겠죠. 16번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 보고 판단하는 해석하는 문제들이 또 나오고 보겠습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t에서의 속도 그래프는 다음과 같대요. 위치를 x라고 한다면 x0은 0이래. 옳은 거를 골라봐라. 지금 속도 그래프를 줬는데 우리가 속도 그래프를 바탕으로 위치에 대한 거는 뭘 알 수 있냐면 위치의 변화량을 구할 수가 있어요. 위치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을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냐면 너의 정적분, 즉 그래프 입장에서는 너의 넓이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너가 2, 3, 5, 7, 9, 10 자, 이 상태죠? 너가 마이너스 A고 너가 플러스 A 자, 기억번 A가 6이면 X3 빼기 X2는 6이다. 자, X3 빼기 X2는 뭘 말하는 거냐면 2초부터 3초까지의 뭘 말해요? 뭐라고 표현해 이걸? 위치의 변화량. 오케이. 위치의 변화량은 이 속도 그래프 입장에서는 원래는 정적분인데 넓이를 가지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럼 2는 여기 있고 3은 여기 있으니까 그럼 여기가 6이라는 소린데 근데 A가 6이면 여기가 6이니? 아니죠. A가 6이면 여기 얼마예요? 3이죠. 틀렸죠. 삼각형이니까 기억번은 틀렸습니다. 니은번 0부터 10 사이에서 운동 방향을 2번 바꾼다. 그죠? 부호가 2번 바뀌었죠? 디귿번 5부터 7 사이에서 전피는 x1인 지점을 지나간다. 이게 뭔 소리일까? x1인 지점을 지나가려면 x1은 어디 있냐면 자 여기 이 부분의 넓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넓이가 a가 나오죠. 그죠? 즉 x1은 사실은 a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5부터 7 사이에
반드시 x1을 지난다 그랬거든? 자, 5일 때는 여기까지는 넓이를 계산을 해보면 너가 a, 너가 마이너스 a, 너가 다시 a, 여기가 2분의 a니까 총 정적분을 계산해보시면 2분의 1 a가 나와요. 맞아요? 그럼 넓이끼리 얘는 같으니까 이제 빼는 것은 없어진 거고 a고 2분의 3a예요. 미안, 2분의 3a. 너가 a, 너가 a, 너가 2분의 1 a, 너가 이제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도 a죠.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너와 너 사이는 분명히 a가 존재하죠. 그래서 디귿번은 3이 된다. 자, 한 문제하고 마치겠습니다. 17번과 20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거고 18번이 조금 어려우니까 18번하고 마칠게요. 보시면 3분의 2,0을 출발해서 매초 3분의 2의 속도로 x축 위를 움직이는 x축 위에 어떤 점 P가 있어요. 근데 P에서 이 곡선 x3승이 근 접선의 y절편이 Q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접선을 구해줘야 되겠네. 자, x3승이 이렇게 있고요. P라는 점은 어디 있냐면 3분의 2,0을 출발해서 매초 3분의 2의 속도로 갔으니까 항상 이 유형은 어느 순간을 보는 거였냐면 t초인 순간, 즉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셔야 돼요. 즉 P라는 점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 t, 0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 그 상태. 여기서 접선을 그었죠. 좀만 왼쪽으로 올까? 미안해. 이렇게 접선 긋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그러면 접선이 이제 만나겠죠? 그럼 난 당연히 여기서 그은 접점의 x좌표를 구하셔야 돼요. 이거를 구해야지만 이 접선의 y절편인 q가 있는데 q는 여기겠죠? 이 q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너를 미분에 3 넣는 거죠. 그죠? 미분하고 3 넣고 하는 건 아주 간단해. 근데 중요한 거는 q라는 점을 이 p라는 점이 3분의 2, 3분의 2t일 때 너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상식 xn승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1사분면에서 그려드리면 이렇게 생겼거든? 근데 너에서의 접선을 그었어. 그러면 너 대 너가 일정한 비율을 만족해요. 항상 몇 대 몇이게. 참고로 힌트를 드리면 x제곱일 때는 몇 대 몇이었죠? 자, 알려줄게요. 봐봐. 접점을 t라고 할게. 접선의 방정식은 y는 n t의 n-1 x 빼기 t 더하기 t의 n승. 이거 맞죠? 그죠? 어차피 우리가 요 x절편을 구한다는 거는 y가 0인 순간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x절편은 0은 아니죠. 즉 t는 0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넘기고 나눠주세요. x는 뭐가 나오냐면 n분의 n-1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누구냐면 n분의 n-t인데 사실은 그렇다는 거는 너 대 너가 몇 대 몇이냐면 n-1 대 1이죠. 이렇게 나와요. x3승이죠. 몇 대 몇일까? 1홀이 2대 1이죠? 근데 너가 이만큼이지. 그럼 너의 좌표 입장에서는 2대 3이겠죠. 즉 여기다 얼마를 곱하면 돼? 2대 3이니까 얼마를 곱하면 돼? 그러니까 얼마 나와요? x좌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어차피 요 수열반을 내렸을 때 두 삼각형은 서로 닮았죠. 너 대 너는 몇 대 몇? 1대 몇 대 몇이라고?
너도? 1대2. 근데 이거 얼마야? 1더, 그죠? 얘는 얼마겠어? 좌표니까. 미분. 끝이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